우연히 여자친구의 인터넷 블로그를 알게 된 남성. 블로그 안에는 조카들 사진이 가득한데요. 그런데 옛날 게시물을 보던 중에 좀 이상한 사진을 발견합니다.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한 사진이었습니다. 과연 여자친구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? 자, 사방 가족분의 정말 제보입니다. 제가 이 제보를 처음 받고 카톡으로 이렇게 응대를 해드렸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어 가지고 몇 번을 막 더 확인을 했었어요. 자, 일단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네, 이 사연자분이 5년 전에 한 모임에서 이 여자친구분을 만났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정말 누가 봐도 눈에 띄는 호감형 외모를 가졌고요. 실제로 이 여성분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내가 이제 그 자신이 언론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. 근데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왜 저분이 뭐 결혼을 안 했을까? 혼자일까? 이런 궁금증이 들었다라고 해요. 근데 설명하기를 사실은 한 10년 정도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너무 집착이 심해서 이제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파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랍니다.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교제를 시작했고 대신에 이제 여자친구가 부탁을 했대요. 내가 그 전 남친 집착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나한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나를 믿어주고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아달라, 존중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. 그걸 다 지켜줬대요. 다 지켜주고 5년간 교제 끝에 결국 결혼 날짜도 잡고 웨딩 촬영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자, 미인대 출신의 사업을 준비하는 호감형 외모의 여성. 자, 그런데 이 믿음이 5년째 사귀는 도중에 믿음이 깨지는 일이 발생하죠. 네, 근데 사실 그동안도 좀 미심쩍었던 게 여자친구가 만나는 5년 동안 한 번도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절대로 안 보여줬었대요. 그러다가 최근에 혼자 카페에서 여자친구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남성이 몰래 찾아갔습니다.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이 노트북을 조금 약간 의식하면서 당황해 하더래요. 하지만 곧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다가 여자친구가 잠시 화장실에 갔습니다. 그런데 그때 이제 노트북에서 카톡 알림이 떠서 잠시 봤는데 여자친구 카톡 프로필이 이 남성이 아는 것과 다른 사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. 어허. 그러니까 본래 진짜 프로필은 숨기고 이 남성은 멀티 프로필로 설정을 해뒀던 겁니다. 하하. 이 남성은 미심쩍어서 대화 내용도 확인을 하게 됐는데 여자친구의 이름, 나이가 모두 가짜였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자신에게는 백다혜라고 알려졌던 이름이 실제로는 박상이었던 건데요. 동갑이라던 나이도 남성보다 3살 더 많았습니다. 그 와중에 더 큰 문제는요. 이 여자친구한테 아기야 이렇게 애칭을 부르는 남성까지 발견했다고 합니다. 그 남자 누굽니까? 이상하죠. 자, 여자친구한테 뭐냐고 하니까 해명은 했다고 합니다. 나이를 조금 속였다. 내가 연상이지만 실망할까 봐 그 얘기는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애기야에 부르는 사람은 사업상 어떤 지인인데 추파 던지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 남성이 그래요 믿지 않죠. 그럼 자신 있으면 휴대전화 좀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고 여자친구가 알겠어 그러면서 잠깐만 하면서 5분 정도 휴대전화를 막 만지다가 줬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보니까 별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한데 혹시 5분 사이에 뭐 밑장을 뺀 건가요? 대부분 뭐 다 사라져 있다고 하긴 합니다. 다만 블로그 하나는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. 이 남성이 보다가 딱딱딱 지우지만 블로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. 자, 그래서 정말 어렵사리 찰나의 순간 봤던 그 블로그 이름을 기억해서 검색해서 들어가 보셨다는 거죠. 충격적인 비밀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. 실제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. 아이 첫 돌 한 돌을 그 남편이랑 같이 셋이서 밥을 차려 먹은 거를 이렇게 찍어 올려놨더라고요. 남편이 꽃다발까지 사다 줘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챙겨줘 평생 오빠 사랑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. 나랑 연애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출산을 했다고요? 아, 네, 이게 진짜 비현실적이네요. 너무, 이 남성은 여자친구한테 그 블로그 속에 있는 사진들을 추궁했어요. 근데 너무 증거가 확실하니까 이 여자가 더 이상 이제 거짓말을 못하고 받아들이고 다 인정했습니다. 그러면서 예전에 왜 전 남친하고 10년 동안 연애했다고 예, 막 예. 그랬잖아요. 뭐 집요하게 집착했다고. 예. 그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던 겁니다. 아.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큰딸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남성을 속이고 연애를 시작했고요. 더더구나 놀라운 건 이
이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 와중에 둘째 아들을 출산을 했어요. 도저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라고 보면 그 사이에 이렇게 좀 몸이 붓고 좀 이렇게 그러겠죠. 됐을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좀 몸이 붓고 이러는 거 허지는 것 같아. 그랬더니 내가 지금 여성 질환이 있어서 복강경 수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가슴도 나오고 배도 나오는 건데 나 지금 호르몬 약 먹고 있어서 이렇게 살찌는 건데 당신까지 이렇게 나를 뭐라고 하냐.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하다. 막 이렇게 화를 내서 더 이상 얘기도 못 했었다고 합니다. 아니 뭐 솔직히 남자들은 저렇게 얘기하면 뭐 여성들 뭐 부인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가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네, 본인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.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자친구가 뭐 아프다고 하는데 더 따지기가 되게 어려웠다고 합니다. 근데 또 하나 불안한 건요. 이 바로 아이의 친부가 누구냐는 겁니다. 만난 지 2년 차에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혹시 내 아이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. 하지만 여자친구가 그건 걱정 마라. 확실하게 남편의 아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여자친구가 친자 확인 검사를 한 건지는 알 수가 없었다고 하고요. 너무 당당하니까 이 남성이 대체 날 왜 만났냐고 따졌더니 임신했을 때 헤어지려고 했었다.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면서 내가 널 정말 많이 사랑하나 봐. 이렇게 황당한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. 뭔 소리예요, 양 변호사님 이게? 일단 이 사연자 남성분은 너무 큰 충격에 빠졌던 거죠. 그 와중에 여성이 이제는 또 이 사실을 다 들통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남편에게 제발 알리지 말라라고 통사정을 하고 있답니다. 그 와중에 또 이제 이 남성의 부모님까지 이거 결혼 약속까지 했었으니까 집을 다 알고 있었대요. 그래서 부모님 찾아가가지고 죽을 죄를 졌다, 아들 말려달라 이렇게 한바탕 난동을 했었고 한 번은 남성이 집에 들어와서 종이를 한 장 남기고 갔대요. 내용인즉슨 지금 남편과 헤어지고 너랑 재혼하겠다라고 혼자서 일방적으로 각서를 써놓고 갔다라고 합니다. 지금 이 남편은 불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고 이 사연을 보내신 남성분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휩싸이고 있고 또 이 여자친구는 이건 내 남편에 날리면 내가 너 정신적 피해를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. 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유부녀임을 속이고 외도하며 출산까지 남편한테 모든 걸 다 알려줘도 될까요? 라고 했는데 박 변호사님. 좀 애매하긴 합니다. 지금 예비 신랑이잖아요. 지금 예비 신랑이라서 본인이 좀 불륜일 수도 있는 상황이죠.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. 몰랐는데 그러니까 몰랐는데 그 정도는 좀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. 뭐 지금 사연자이기 때문에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정말 다 몰랐다 그러면 뭐 손해배상 청구 뭐 파혼에 준해서 약혼 해제에 준해서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상황상으로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자, 그럼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. 네, 저는 뭐 이것을 남편한테 알릴지 말릴지는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. 본인이 이제 선택하기 다 뭐 선택하는 거에 따른 건데요. 저는 중요한 거는 이 여자 뭐 남편에게 대한 태도나 오늘의 이 주인공 남성에게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너무 사기성으로 거짓말을 하고 정말 소름이 끼치는 거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연애를 하는 그러니까 아이에게까지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정말 파렴치한 여성이에요. 이런 여성하고 지금 결혼을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이십니까? 도리어 빨리 결혼 전에 끝났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고 빨리 새 출발하시는 게 전 정답 같습니다. 예. 자, 우리 가족 여러분은요. 네, 박연숙님은 남편에게 알리세요라고 하셨지만 너튜브님은 남편한테 이야기해야 하나요? 그 남편도 불쌍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. 가족 여러분,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